72세의 내가 저 아이의 친엄마를 잃은 날 할인이를 품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 떡집에서 분주히 일하며 웃음 잃지 않던 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 앞에서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절미를 건네던 그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진실. 왜 할인이의 친엄마는 마지막 순간에 나를 찾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행운이 가득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학부모 모임 테이블 끝자리였어요. 가장자리. 언제나 그렇듯이 말이죠. 나는 천천히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허리가 좀 뻐근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젊은 엄마들이 킥킥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할인이 보호자시래요. 어머, 할머니 아니에요? 그게 엄마라고 하시던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 귀에는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아마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내가 다 듣는다는 걸. 그래도 멈추지 않더군요. 테이블 가운데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선희. 학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었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 그리고 입가에 걸린 묘한 미소. 김정옥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 단어가 묘하게 강조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선희의 시선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나를 관찰하듯 평가하듯 훑어내리더군요. 할인이가 정말 예쁘던데요. 그런데 엄마가 많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애가 좀 힘들어하지 않나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요즘 애들은 워낙 눈치가 빠르잖아요. 친구들이랑 비교도 하고. 선희는 웃으며 말을 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주변 엄마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복도에서 할인이를 봤어요. 교실 밖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죠. 다른 아이들은 옆에서 깔깔거리며 뛰어놀고 있었는데 우리 할인이만 작은 몸을 움츠리고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내가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작은 손을 흔들며 달려오는 할인이.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가느다란 어깨가 손에 잡혔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 응. 그림 그리기 했어. 엄마 얼굴 그렸는데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 그래. 우리 할인이 잘했네. 하지만 아이의 눈가가 조금 붉어 보였어요. 울었던 걸까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인이 손을 꼭 잡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할인이는 내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죠. 저 작은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얹혀 있다는 걸. 그날 밤 할인이를 재운 뒤 부엌에 앉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위에 찻잔 하나 놓고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골목길. 그 길을 걸으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지켜온 작은 떡집. 손때 묻은 간판, 낡은 유리문,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 정옥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네, 언니. 오늘 백설기 주문 많이 들어와서요. 허허, 아직도 그 손맛은 여전하네. 근데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할인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시루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 30살 때였죠. 첫 아이를 가졌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세상이 온통 분홍빛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기 이름을 지으며 웃었던 날들. 작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던 밤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7달째 갑작스러운 출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유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금이 갔어요. 서로를 탓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깊은 곳에서 어긋나기 시작했죠. 결국 남편은 5년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떡을 만들고 장사하고 저녁이면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삶.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정옥 씨 맞으십니까? 급하게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달려갔죠. 병원 복도는 차갑고 하였습니다. 간호사가 나를 작은 병실로 안내했어요. 침대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쁜 숨.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정옥 언니. 여자가 나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소영. 옛날 동네에서 알고 지냈던 후배였어요.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 고생 많이 했던 아이. 나는 그 아이에게 가끔 떡을 나눠주곤 했죠. 소영아, 무슨 일이야? 언니 부탁이 있어요. 소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손이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할인이를 부탁해요. 제가 더 이상은. 무슨 소리야?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밖에 없어요. 할인이 아빠는 이미 떠났고 친척도 없어요. 제발 엄마처럼 키워주세요. 그날 나는 결정했습니다. 할인이를 데려오기로. 주변에서는 말렸어요. 나이가 몇인데 애를 키워. 혼자도 힘든데 무슨 여력으로.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가 40년 전 잃었던 그 아이를 대신해 내게 온 거라고. 떡시루에서 김이 확 솟아올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백설기가 보송보송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그래. 잘할 수 있어. 나는 아직 엄마가 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잠시 학교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급히 가게 문을 닫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선생님과 함께 박선희가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군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선생님이 의자를 권했지만 나는 서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앉으면 더 작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이신지. 할인이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요즘 애가 학교에서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위축돼 있다니요?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김정옥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할인이가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할머니같이 늙어서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엄마 할머니 아니야?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요.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칼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이 할인이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입양된 거라고. 그게 애한테도 나아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단어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아이 엄마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할인이가 불쌍해서요. 나이 많은 보호자 때문에 평생 놀림받으며 살 텐데.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저는 할인이 엄마입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72세잖아요. 할인이가 중학교 갈 때 어머님은 80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거의 90이고요. 그때까지 건강하실 수 있을까요? 선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선생님이 황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회장님, 너무 그러시면. 아니에요, 선생님. 누군가는 말해줘야죠. 이건 할인이를 위한 일이에요. 그날 나는 아무 말 없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교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는 학원에 가 있었죠. 텅 빈 집 안에서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그대로 털썩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할인이한테 진실을 말했어야 했을까? 나는 정말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녁 무렵 할인이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작은 발소리. 나는 얼른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그래, 우리 할인이. 학원 재미있었어? 응. 할인이의 대답이 힘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니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인아,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더니 공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연필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인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죠. 밥상을 차리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할인아, 밥 먹자. 응. 밥상 앞에 마주 앉았지만 할인이는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입맛이 없는 게 분명했죠. 할인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냥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그 순간 할인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어요.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그랬어. 엄마가 할머니 같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자기 엄마랑 우리 엄마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 엄마가 제일 늙었대. 하리나, 나 창피해.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지 않아? 왜 이렇게 늙었어? 아이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미안해, 하리나. 엄마가 미안해. 나 이제 학교 가기 싫어. 하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작은 몸이 흐느끼며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하린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선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잠들지 못했다는 게 맞겠죠.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을 한 컵 마시고 문득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장. 거기에 그것이 있었죠.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봉투 하나.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건넨 것. 언니, 이거 나중에 하린이가 크면 줘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소영의 필체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정옥 언니에게. 언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하린이 곁을 떠난 뒤겠죠. 많이 미안해요. 언니한테 이런 짐을 떠넘겨서. 하지만 언니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언니뿐이었으니까요. 기억하세요? 제가 16살 때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를 헤맬 때 언니가 떡 한 봉지 들고 찾아와 주셨잖아요. 소영아, 괜찮아.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널 버리지 않을게. 그때 그 말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언니는 제게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진짜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았어요. 그래서 하린이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린이를 엄마처럼 키워주세요. 피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중요하죠. 언니라면 할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린이한테 나중에 말해주세요.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했다고. 그리고 언니도 너를 진짜 딸처럼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언니. 사랑해요. 소영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져 번졌어요. 소영.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믿어줬구나.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맞아. 나는 하린이 엄마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하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아이의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린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옷이 왜 이래? 누가 그랬어? 엄마, 괜찮아. 그냥 넘어졌어. 거짓말이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린아, 엄마한테 말해봐. 누가 괴롭혔어? 한참을 망설이던 하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랑 친구들이 날 밀었어. 왜? 엄마 때문에.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같아서 창피하대. 그래서 나랑 안 놀겠대. 하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내 품이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하린이를 재운 뒤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지, 소영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은 곳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내가 정말 할인이를 지킬 수 있을까? 불안이 마음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인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도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제잘거리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할인아, 오늘 급식 뭐 나왔어? 불고기. 맛있었어? 응. 대답은 짧았고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가슴 속에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할인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왜? 나. 궁금한 게 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질문일지 알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진짜 엄마 맞지? 숨이 멎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거품 묻은 손을 물로 헹구며 천천히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할인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해? 민지가 그랬어.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할머니가 나를 키우는 거라고. 할인아. 맞아.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야.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진실을? 아니야, 아직 아니야. 너무 어려. 이해하지 못할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엄마는 엄마야. 할인이 엄마. 그럼 왜 다른 엄마들이랑 달라? 왜 이렇게 늙었어? 할인아, 그건 나 진짜 알고 싶어. 엄마가 진짜 낳은 거 맞아? 그 순간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작은 목소리였지만 할인이에게는 똑똑히 들렸을 거예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할인아, 잠깐만. 나 그럴 줄 알았어. 민지 말이 맞았어.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었어. 할인이가 돌아서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내가 뭘 한 거지? 왜 진실을 말해버린 거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밤새도록 할인이 방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내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새벽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할인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인아, 학교 갈게. 아침은 밥 먹고 가야지. 안 먹어. 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아, 잠깐만. 엄마가 설명.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엄마가 아니잖아. 할인이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탁! 문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현관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안해, 하리나.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하루 종일 가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저녁 무렵 하린이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나를 보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리나, 저녁 먹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리나, 배 안 고파.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작았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혼자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한 숟가락도 뜰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밤 하린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진짜 엄마, 어디 있어?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며칠 뒤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급하게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됐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급히 준비했어요. 손이 떨려서 옷단추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했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선희가 서 있었어요. 내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들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서 오세요, 김정욱 씨. 선희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죠?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희가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여러분, 오늘 긴급히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아린 학생의 가정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정옥 씨는 현재 72세이고 하린이와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웅성웅성.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입양을 하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나이죠. 72세가 7살 아이를 키운다. 이게 과연 아이에게 좋은 환경일까요? 그건 말하려 했지만 선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정옥 씨가 하린이에게 진실을 숨겨왔다는 겁니다. 아이는 최근까지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건 아이가 아직 어려서 7살이면 충분히 이해할 나이입니다. 오히려 거짓말 속에서 키우는 게 더 잔인하죠.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선희가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내가 시장에서 떡을 팔고 있는 모습, 허리를 구부리고 무거운 짐을 드는 모습. 누가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72세의 노인이 이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 이게 과연 적절한 양육 환경일까요? 만약 김정옥 씨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하린이는 어떻게 되나요? 주변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아이가 불쌍해요.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하린이를 위해 더 적절한 보호자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시설이든 젊은 부부에게 재입양을 보내든.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일어서면서 의자가 뒤로 넘어졌어요. 하린이는
내 딸입니다. 나이가 많든 힘들든 나는 그 아이 엄마예요. 엄마라고요? 선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라면 왜 아이가 학교에서 매일 울고 있는지 아세요? 왜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는지 아세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그건 당신이 젊었다면, 당신이 평범한 엄마였다면 할인이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선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잠깐만.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 옆집에 사는 이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수 씨? 내가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왔네. 만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내 옆에 섰어요. 박선혜 씨,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요? 이만수 씨, 이건 학부모 회의예요. 관계없는 분은 관계없다고. 나는 30년 넘게 저 사람 옆집에 살았소. 정옥 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할인이를 아끼는지 다 봐왔어. 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엄마 자격이 없소. 그럼 당신은 완벽한 엄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다요. 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저한테 당신 과거에 자기 어머니한테 버림받았다며. 그래서 이렇게 남의 가정에 칼 들이대는 거 아니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당신 어머니가 당신 어렸을 때 가출했다는 거.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거.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잖아. 완벽한 가정, 완벽한 엄마. 그런 거에. 선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 상관없는 얘기. 상관 있어. 당신도 상처받은 사람이면서 왜 남의 상처는 후비는 거예요? 만수 할아버지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정옥 씨, 고개 들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 것 같았어요. 회의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 할아버지가 함께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뭘? 당연한 소리 했을 뿐이야. 그래도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할아버지가 나서주셔서. 만수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어요. 정옥 씨, 내가 30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 봤소.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새벽같이 일어나 떡 만들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다 알아. 할인이를 데려왔을 때도 봤어. 72살에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한 거. 쉬운 일 아니잖소. 근데 당신은 해냈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할인이가 날 원망해요.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시간이 필요해. 아이도 당신도.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해줄 거야. 믿어. 집에 도착했을 때 할인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어요. 할인아, 엄마야.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지는 않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죠. 할인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보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아이, 하나는 젊은 여자. 예쁜 그림이네. 할인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크레파스를 움켜쥔 손만 꼭 쥐고 있었죠. 할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가 진실을 숨긴 건 너를 사랑해서였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서였고. 그제야 할인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럼,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죽었어? 응. 너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많이 아프셨거든. 할인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왜 나를 두고 갔어? 두고 간 게 아니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한 거야. 바로 나한테. 나는 서랍에서 소영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의 진짜 엄마가 남긴 편지야. 언젠가 내가 크면 주려고 했는데 할인이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7살 아이가 읽기에는 어려운 글씨였죠. 나는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할인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를 원했던 거야? 그럼 너를 너무 사랑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그럼 지금 엄마는? 나는 너의 진짜 엄마는 아니야. 하지만 너를 낳은 엄마만큼 너를 사랑해. 아니, 어쩌면 더 사랑할지도 몰라. 할인이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담겨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나는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아이가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방을 나와 부엌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소영이 남긴 짐 속에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상자.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소영의 물건이 담긴 박스를 찾았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사진 몇 장, 그리고 서류 봉투. 봉투를 열자 의료 기록이 나왔습니다. 소영의 병원 기록, 할인이의 출생 증명서. 그리고 그 속에서 혈액형 검사 결과를 발견했어요. 할인이의 혈액형 RH-AB형.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죠. 이럴 수가. 나는 급히 내 낡은 수첩을 찾았습니다. 오래전 병원에서 받았던 그때 그 기록. 40년 전 유산했던 아이의 혈액형 검사 결과 RH-AB형. 똑같았습니다. RH-AB형은 한국에서 0.3%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이에요. 1000명 중 3명도 안 되는. 우연일까? 아니,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소영의 편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언니는 제게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할인이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설마 소영이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다시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진실을 알게 되면 읽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언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언니는 이미 할인이의 혈액형을 보셨겠죠. 네.
맞아요. 할인이는 언니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예요. 40년 전 언니가 잃으신 그 아이. 사실은 살아 있었어요. 당시 병원에서 착오가 있었대요. 언니의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너무 작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병원 기록이 뒤바뀌는 바람에 다른 부모에게 입양됐대요. 그 아이가 제 엄마였어요.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입양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혈액형을 보고 확신했어요. 언니 할인이는 언니의 손녀예요. 운명이 다시 언니에게 데려온 거예요. 미안해요.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한 거. 근데 언니가 알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그냥 모르고 사랑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할인이를 부탁드려요, 언니. 아니, 할머니. 소영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내 손녀였습니다. 40년 전 잃었던 아이. 피를 이어받은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운명이구나. 할인이가 내게 온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편지를 꼭 움켜쥐고 할인이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말. 할인이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의 피를 이어받았어. 진짜로. 무슨 소리야? 너의 엄마가 사실은 엄마의 딸이었어. 그러니까 너는 엄마의 손녀야. 할인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운명으로 다시 만난 거야. 세상이 한 번 우리를 갈라놨지만 다시 데려온 거야. 나는 할인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할인이가 나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작은 손이 내 등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응, 할인아. 정말. 진짜야?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피로 이어진 할인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울었어요. 둘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할인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까?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칠 만에 듣는 엄마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할인이. 상같이 차리자.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할인이가 수저를 놓고 반찬을 나르고 예전처럼 제잘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어. 나 가족 그림 그려갔어. 그래? 어떻게 그렸는데? 엄마랑 나 둘이 손잡고 있는 거.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났어요.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 할인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들한테 말할 거야. 뭐라고?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나이는 좀 많지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라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거. 할머니 같은 엄마지만 진짜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거. 할인아, 괜찮아, 엄마. 이제 안 무서워. 민지가 뭐라고 하든 나는 당당할 거야. 교문 앞에서 할인이를 내려주었습니다.
아이가 뛰어가다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리나. 그날 오후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선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김정옥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뭔가 주저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디서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요. 30분 뒤에.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기로 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선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선희가 일어섰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마주 앉았습니다. 선희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으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죠. 저, 사과하려고요. 예. 그동안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김정옥 씨한테, 하린이한테.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만수 씨가 말한 거.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받았어요. 5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고 할머니 손에 자랐죠. 그래서 완벽한 가정에 집착했나 봐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도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김정옥 씨를 보니까 화가 났어요. 나이도 많고 완벽하지 않은데 왜 당신은 엄마가 될 수 있냐고. 내 엄마는 젊고 멀쩡했는데도 날 버렸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린이를 지키려 하냐고. 선희 씨, 질투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질투했어요. 당신이 가진 그 사랑이. 선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한참을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희 씨도 힘드셨네요. 예. 버림받은 상처. 평생 안고 사셨을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 아픔. 나도 40년 전에 아이를 잃었거든요.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비슷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상처받은 사람들.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는 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는 선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선희 씨, 완벽할 필요 없어요. 완벽한 엄마는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엄마만 있을 뿐이죠. 선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작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일주일 뒤 학교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발표회였어요. 하린이도 발표를 한다고 했죠. 강당에 들어섰을 때 많은 학부모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만수 할아버지가 함께 했어요. 떨리지? 조금이요. 괜찮아. 우리 할인이 잘할 거야. 드디어 할인이 차례가 됐습니다. 무대에 선 할인이는 처음에는 긴장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곧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김할인입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 오늘은 우리 가족을 소개하려고 해요. 할인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 사람은 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요, 다른 엄마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72살이에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할머니 같다고 놀렸거든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엄마의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40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걸. 그리고 나를 만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알아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떡을 만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나를 위해서 일해요. 그리고 밤에는 나한테 책을 읽어줘요. 안경 쓰고 천천히 읽어주는데 그게 제일 좋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요. 나이가 많아도 주름이 많아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거든요. 피로도 이어져 있고 마음으로도 이어져 있어요. 할인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는 할인이를 꼭 안았어요. 강당 앞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이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할인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지. 그럼 엄마가 어디 가겠니? 평생 너랑 함께 할 거야. 약속, 약속. 석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 2개. 할머니와 손녀. 아니, 엄마와 딸.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걸.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가족이라는 걸.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살에 7살 아이를 키운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일이 도전이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할인이를 만난 것, 그 아이의 엄마가 된 것.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주눅 들어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께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